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사이 분신사바 오디세이. 아 진짜 그만 좀 틀려요. 아 삼성 오디세이도 몰라요? 오디세이? 아, 난 모를 수도 있지. 아니 오디세이를 모르면 어떡해요. 이러다 언제 소환할 거예요. 아 무슨 오디세이도 몰라 조립배신이. 어떻게 알아 내가. 양심 리뷰 10번째 시간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모니터 삼성의 오디세이 G7의 차례입니다. 사실 하드웨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오디세이란 이름이 엄청나게 기대되던 그런 이름일 거예요. 오디세이라는 이름이 되게 감성적이다, 멋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선 삼성이 LG보다 시장 장악력이 살짝 떨어졌었거든요. 이 삼성이란 기업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SSD도 잘 만들고 메모리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5나노, 3나노 이런 파운더리 사업에서도 혁신을 보여주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요상하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만큼은 어깨를 못 피고 다니던 막 움츠리고 다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잠깐만, 아씨 안 펴지는데? 다 핀 건가? 그런 삼성이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름도 당당하게 오디세이라고 딱 들고 나왔어요. 스펙도 되게 호화스럽게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초일류 기업. 이런 기업이 마음만 딱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못하는 건 뭐 소설 게임기 종 잡설 집어치우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오디세이 G7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68.5cm인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QHD. 해상도랑 이 모니터의 크기랑 어떤 밸런스를 보자면 되게 이상적인 조합이긴 해요. 도트 피치로 보자면 글자의 크기는 0.2335mm인데 사실 윈도우에서 배열을 100%로 놓고 봤을 때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부담스럽진 않은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니터의 크기와 해상도, 이 밸런스의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니터가 크기는 엄청 작은데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배열을 100%로 설정했을 때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막 자글자글거리고 읽는데 되게 심력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글자를 내가 좀 잘 읽기 위해서, 편하게 읽기 위해서 배열을 너무 높게 설정하죠. 그러면 그 높은 해상도가 주는 공간상의 이점, 넓은 공간의 이점이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윈도우의 하이 DPI가 맥 OS처럼 이상적인 업스케일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글자 좀 편하게 읽자고 윈도우가 아니라 맥 OS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타협을 해야 돼서 모니터의 크기와 해상도, 이 밸런스 조합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패널. 패널은 삼성답게 VA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VA가 아니고요, 주사율이 무려 240Hz를 지원하는 VA 패널입니다. 아,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게요. 삼성이 드디어 정신을 제대로 차렸어요. 잠깐만, 왜 박수 안 쳐 다들? 나만 놀라운 거야? 대단한 건데 이거 지금? 개 쩌는 건데? 잠깐만, 아씨 안 펴지는데? 정말 마음만 먹으면 삼성이 못하는 게 없는 기업이에요. VA 패널에서 240Hz. 그리고 중요한 건 FHD가 아니라 QHD 해상도에서 이 주사율을 달성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고 계신 오디세이 G7이 QHD, 240 이 두 가지 옵션에서 그 스펙을 달성한 세계 최초의 모니터예요. 제가 안 놀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 뭐 대리요? 에일리언웨어? 에이수스, 에이서, MSI? 아우, 여기는 그냥 뭐 빨간 거랑 요게 미쳐.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테크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조사, 패널의 생산, AD보드의 설계, 그리고 모니터 전체의 튜닝, 종합적인 능력을 고려했을 때 이 LG랑 삼성이 이 업계의 투톱이거든요. 디스플레이만큼은 국뽕 5K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엔 LG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도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삼성이 32대 9 비율의 어떤 게이밍 모니터 시장 외에서는 쭈구리처럼 어깨 푹 숙이고 다니곤 했는데, 지금은 오디세이가 등장하면서 어깨 딱 피고 그냥 당당하게 마! 너그 아버지 모니터 뭐 쓰시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하이엔드 이런 고스펙 이런 모니터 보다 보면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침도 흘리고 막 기절도 하고 좀 오바를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오디세이 G7 이 리뷰를 하다가 갑자기 기절을 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 오디세이 G7의 어떤 스펙을 보고 되게 엄청 호평하긴 했지만 사실 QHD의 240이 무작정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정도의 스펙을 보여주려면 그래픽 카드의 체급도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뭐 RTX 타이탄, 2080 Ti 100만 원이 넘는 그래픽 카드 이런 거 구입을 고려를 하게 되고 결국 지갑에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령 여러분이 오디세이 G7을 구입했는데 막 게임 하다가 아씨 그래픽 카드 한 2체급 정도로 올려야 내가 더 잘 써먹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이 모니터의 최대 스펙을 내가 더 끌어내려면 무조건 내가 글카를 24개월? 무이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 오디세이 G7의 패널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디지털 시네마 표준 DCI P3의 색상 영역이 93%로 나타났고요. 이 색 영역보다 더 중요한 발견이 뭐가 있었냐면, 여지껏 삼성이 6서브 픽셀이라고 그 가독성으로는 되게 막 가루같이 까이던 그런 맥락이 있었거든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오디세이 G7은 6서브 픽셀이 아니라 3서브 픽셀로 밝혀졌습니다. 잠깐만요.
나 뒷목 땡겨 지금. 왜 이렇게 놀래게 사람을 만들지 이거? 아니 갑자기 3서버픽셀로 바뀌었어. 세계 최초 스펙 달성하더니 세격에다 가독성까지 잡았다고? 와, 삼성 무슨 각성했어요? 아니 사실 게임할 때는 6서버픽셀이든 3서버픽셀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게임할 땐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모니터로 게임만 합니까? 뭐 덧글을 쓰기도 하고 막 웹서핑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결국 글을 읽을 때 심력이 많이 소비되거나 내가 피곤해지는 또는 막 매끄럽지 않게 글자가 보이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삼성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3서버픽셀로 돌아왔어요. 이거는 제가 삼성에 플러스 한 3만 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안 펴지는데? 당연히 높은 주사율을 갖춘 게이밍 모니터이기 때문에 가변 주사율 기능도 지원을 하는데 AMD의 프리싱크와 그리고 G싱크 컴포티블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려하는 게 G싱크 컴포티블의 어떤 인증 기준일 거예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인증 모니터는 DP 포트가 있고 AMD의 프리싱크를 지원하는 일반 모니터를 말하는 거고, 만약 공식 인증 모니터다 이런 경우는 DP 포트도 있고 AMD 프리싱크를 지원하는 모니터 중에 엔비디아가 이 모니터를 가져가서 막 자기들의 어떤 자체적인 검사를 해요. 품질 괜찮은데? 찢어짐 없는데? 통과시켜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해서 공식 인증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증을 받은 모니터들은 가변 주사율의 어떤 품질에 있어서 신뢰를 할 수 있다, 엔비디아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HDR 기능 역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냥 HDR10, HDR 지원 이런 게 아니라 벨사의 인증을 받은 디스플레이 HDR 600의 어떤 인증 마크를 당당하게 받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벨사가 인증을 했다는 건 순간 최대 밝기만 높은 게 아니라 세부 가이드를 다 만족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빛의 디테일한 표현 이런 걸 원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모델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모니터의 곡률, 커브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브드 모니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커브드의 모니터가 가진 이 몰입감 증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야각 좌우 끝에 걸쳐지는 뭐 이미지나 글자 같은 게 더 눈에 잘 들어온다, 이런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초점이나 뭔가 사물을 볼 때 내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게임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런 것도 사실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부정하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존의 게이밍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커브드를 이야기할 때 모니터의 크기가 뭐 27도 있고요, 32도 있고 34도 있고, 뭐 비율로 치자면 16대9, 16대10, 21대9, 32대9 되게 다양한데,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시야가리가 얼마가 되던 크기가 얼마가 되던 그냥 다 몽땅 1800알 때려다 놓고 몰입감 증대니 어쩌니 이렇게 말만 하니까 그런 사항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되게 컸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곡률이 무려 1000R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많이 휘어져 있어요. 곡률은 값이 낮을수록 더 많이 휘어져 있다는 건데, 이 모니터의 좌우 끝에 이미지나 글자들이 한눈에 더 잘 들어오고요. 특히나 이 오디세이 G7 같은 경우는 나머지 스펙들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이 커브드가 오히려 장점처럼 느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고, 이제는 커브드를 모니터의 어떤 영역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자면 16대9 비율보다는 21대9 또는 32대9에서 이 커브드가 가진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이 32대9 비율의 오디세이 G9은 언제 갖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고? 왜 이렇게 빡세게 일하는데 요새 삼성? LG한테 쫄려? 잠깐만, 결론 내보겠습니다. 이번 오디세이 G7은 저의 뒷목을 잡게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좋아서 뒷목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저의 마음을 막 송두리째 흔든 그런 제품인데, 세계 최초로 QHD 해상도에서 되게 높은 주사율인 240Hz까지 만족시킨 그런 제품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 또 놀라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DCI P3의 세격이 되게 높은 주사율에도 불구하고 93% 정도면 나쁜 세격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달성했고, 두 번째는 벨사의 디스플레이 HDR 600의 공식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엔비디아의 가변 주사율 기능 중 하나인 G싱크 컴포티블의 공식 인증까지 받아냈어요. 미인증이 아닙니다. 그냥 활성화가 아니에요. 엔비디아한테 품질 검수 받아서 당당히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의 가독성의 어떤 단점, 고질적으로 매번 놀림 받았던 그 6서브 픽셀이 당당하게 이제는 3서브 픽셀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되게 매끄러워졌다. 근데 말하고 나니까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뭐지 이거? 어디 숨겼지? 여기 있네. 뒷판에다가 이게 LG 따라 아니 게임할 때 앞에 보고 게임하지 누가 뒤에 보고 게임한다고 여기다 RGB를 또 넣어놨어. 1000R이라는 새로운 곡률까지 더해져서 커브드를 싫어하는 저의 가치관까지 흔들었어요. 제 양심을 걸고 이번 오디세이 G7은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호화로운 스펙 대비 가격이 79만 9천원 밖에 안 해요. 잠깐만, 밖에라고? 되게 터무니없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QHD의 240Hz 이런 주사율부터가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은 절대 아닌 게 최초로 등장하는 스펙이에요. 만약 가격이 되게 터무니없이 느껴진다, 여러분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조회사는 QHD에 144Hz가 69만 원이 넘어가요. 잠깐만, 안 펴지는데?
그리고 이런 제 맘을 다 훔쳐버린 이 오디세이 G7 제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삼성에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세계 최초의 고스펙을 달성한 게이밍 모니터 급에 맞는 분들이 써야 어울리지 않을까요? 급에 맞는 분, 그렇죠, 여러분이죠. K사전의 어떤 채널 구독자 그리고 회원분들을 위해서 하나 뜯어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시청자분들 고정 댓글로 제가 내용 남겨놨을 텐데 구글 폼 양식이 있어요. 그거 작성하시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이 오디세이 G7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뭐 양심 리뷰 아니더라도 많이 해봤는데 맨날 볼타 개인이냐고 그러고 제가 화가 너무 납니다 진짜. 여러분 저 여자 진짜 좋아해요. 됐어요? 이제 됐습니까? 아니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면 뭐 돈 나가요? 이 80만원짜리 정말 새로운 스펙의 게임 모니터 나와서 드리고 싶은데 삼성에 이야기하면 얼마나 있는데요 K사죠?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막 미치고 막 어우 막 짜증나고 정말 구독과 좀 좋아요 좀 그거 해주기가 힘드냐? 좀 해줘.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까지 이 X들아 도와주십시오 좀 제발.